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손가락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손가락의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과 진단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손가락 관절 중에서도 근위지 관절과 원위지 관절, 가장 작은 관절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무릎 관절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관절염입니다. 증상으로는 통증과 변형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으로서는 눈으로 봤을 때 손가락 마디가 두꺼워지고요, 살짝 구부러지면서 손가락 마디 쪽에 끝에가 이게 튀어나오는 그런 변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관절염이 있는 손가락에 점액낭이란 물혹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면 뼈와 뼈 사이 관절에 간격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비해서 관절염이 있을 때는 연골이 닳아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든지 심한 경우에는 뼈끼리 붙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의 치료는 첫 번째로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집에서 따뜻한 물에 찜질하기, 평소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많은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더 심하다면 병원에 오셔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연골보호제나 소염 진통제로서 대부분이 좋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변형이 너무 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런 물혹 같은 거에 의해서 손톱에 변형이 발생할 정도로 심한 증상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의 역학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 이상 전 인구를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면 약 50%에서 손가락 관절염 소견이 보이겠습니다. 그 중에서 10%는 증상이 있겠습니다. 손가락의 여러 관절 중에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빈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도는 동양인과 서양인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동양인에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가락 관절 부위는 원위지 관절입니다. 원위지 관절이라는 것은 손가락의 가장 끝마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근위지 관절,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첫 번째 중수골 수근 관절, 네 번째로는 중수지 관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가 원위지, 두 번째가 근위지 관절, 세 번째가 제1중수골 수근 관절, 네 번째가 중수지 관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첫 번째가 원위지 관절, 두 번째가 제1중수골 수근 관절, 세 번째가 근위지 관절, 네 번째가 중수지 관절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사용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긴맥이라 그래서 잡초를 손으로 많이 제거했다는 그런 분들께서 보면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식당에서 일을 많이 했을 때, 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을 때,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집안일만 했는데도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에 비해서 여자에게서 대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원인으로서는 50대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뼈와 연골이 약해지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력입니다.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도 가족력과 유전성이 있습니다. 약 60%에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의 자가 진단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뻑뻑하다. 두 번째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이 관절을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됩니다. 세 번째로는 관절 운동 제한입니다. 젊었을 때 정상적일 때는 손가락이 주먹이 쥐어지거나 펴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면 주먹이 덜 쥐어진다든가 손가락을 폈을 때 덜 펴진다든가 특히 이런 끝마디가 덜 펴지는 이런 관절 운동 제한이 남겠습니다. 네 번째로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 진행하게 되면 손가락이 변형이 발생하겠습니다. 손가락의 끝마디가 덜 펴진다든가 마디가 두꺼워진다든가 옆으로 이렇게 휜다든가 하는 이런 변형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손가락 관절에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변형이 생긴 것들을 다시 만져보면 좌우로 왔다 갔다 덜렁덜렁 하는 이런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손가락에 퇴행성의 관절염이 있으면 물혹 같은 게 잘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 손가락에 물혹이 생겼다가 또 손을 안 쓰면 좀 가라앉았다가 손을 많이 쓰게 되면 또 커지고 어떨 때는 이 물혹이 터져서 젤리 같은 액체 같은 게 흘러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혹이 주로 원위지 관절에 많이 생기는데 손톱 뿌리를 압박하게 되면 손톱 변형도 같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력입니다. 환자분들께 물어보면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자기가 젊었을 때 너무 일을 많이 했다, 농사일을 너무 많이 했다, 공장일이나 식당일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나는 별로 특별히 일을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정도의 집안일만 했는데 나는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시진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변형이 생겨져 있고 물혹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봄으로써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을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학적 검사와 엑스레이를 통해서 더 명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 원발성 골관절염이 있고 미란성 골관절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의 더 심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란성 골관절염은 55세 이상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손가락 관절염의 10%에서 미란성 골관절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란성 골관절염은 엑스레이 상으로서도 관절의 파괴가 더 심해서 변형이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원위지 관절에 많이 발생하고요. 중년 여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남녀비는 약 10대 1로 여자에게서 대부분 발생하겠습니다. 미란성 골관절염의 증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작스러운 통증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종입니다. 원발성 골관절염에 비해서 더 많이 붓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빨개지면서 욱신욱신하고 열감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손끝이 저리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한 증상이 일반적인 골관절염보다 훨씬 더 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간헐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요. 손가락이 더 욱신거리고 빨개지고 붓고 열감이 있는 그런 것을 염증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원발성 골관절염에 비해서 연골과 주위 뼈의 파괴가 훨씬 더 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관절액을 검사하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액과 유사한 것도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과 다른 점은 전신 증상이 없는 것으로서 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란성 골관절염의 엑스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절 연골의 파괴가 심하고요. 두 번째로는 골극도 훨씬 더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골극이란 것은 분뼈가 자라나온 것들이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뼈와 관절의 파괴와 변형이 심해지면서 갈매기 날개 모양의 이런 변형이 발생하겠습니다. 원발성 골관절염, 미란성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을 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발성 골관절염은 1차적으로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주로 손가락에 발생하는 관절염을 말하는 것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손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에 관계없이 자가 면역성 질환에 의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관절이 파괴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이라든가 발목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하는 큰 관절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신체 장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미란성 골관절염은 중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관절염의 발생 위치는 손가락만 발생하지만 약간 염증 반응이 있으면서 변형이라든가 관절 파괴, 관절염 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서 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감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은 관절의 마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용해서 관절이 닳아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연골과 뼈의 심한 손상과 변형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증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원발성 골관절염은 부종과 열감이 없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부종과 열감이 있겠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피검사를 하게 되면 원발성 골관절염은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고 염증 수치가 정상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고요. 염증 수치가 올라가겠습니다. 전신 증상을 살펴보게 되면 원발성 골관절염은 전신 증상이 없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증상이 있겠습니다. 활액막염이라는 것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원발성 골관절염은 활액막염이 없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액막염이 아주 심하겠습니다. 침범 관절을 살펴보게 되면 원발성 골관절염은 손가락에만 침범이 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이 1차적으로 침범이 되면서 손목, 팔꿈치, 어깨, 무릎 같은 큰 관절도 같이 침범이 되겠습니다. 이완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원발성 골관절염은 6주 이내에 대부분 다 좋아지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증상이 6주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